그 영상에 찍힌 내용이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죠. 영상 속의 모습을 보니까 동거남 권 씨가 했던 주장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5초 뒤에 박 씨의 다리가 마지막으로 보이면서 화면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박 씨가. 2019년 7월 26일이었어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돼요. 저녁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짧게 지르는 2번의 비명이 들렸고요. 이어서 퍽 하는 되게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세우던 한 주민이 소리가 이제 나니까 그쪽으로 딱 고개를 돌렸는데 보니까 이 아파트 5층과 6층 사이에 있는 비상 계단인 거예요. 5개 계단이었어요. 비상등은 켜져 있었고 여기서 이제 두 남녀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부부싸움인가 싶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집으로 향했는데 아파트 1층으로 들어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진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막 다그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또 여자는 막 울면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막 겁에 질려서 애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더니 잠시 뒤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조용해집니다. 이날 다투는 소리를 들은 게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안방에서 TV를 보던 한 주민도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뭔가 또 퍽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돼요. 다른 주민들도 그런 어떤 비슷한 종류, 비슷한 순서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말이 다르긴 했지만 다들 뭔가 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쿵 하는 소리가 났었잖아요. 몇 분 뒤에 어떤 주민이 이 아파트 1층 화단 근처를 지나다가 정말 충격적인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여성이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 주민이자 홀로 11살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41세 박 씨였어요. 직전까지 그 아파트 비상 계단에서 남성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그 여성이었던 거죠. 바로 이제 경비원에게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요. 조금 있다가 이제 경찰차, 구급차 차례대로 도착을 했는데 현장 상황이 정말 너무 참혹한 거예요. 이미 이제 여성은 사망한 상태였고요. 머리가 너무 이제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 손상의 정도를 보면 떨어진 높이도 상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추락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싸웠다는 소리는 있었지만 그게 뭐 상대 남성의 짓인지 아니면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부검을 진행을 했는데 사인은 두개골 분쇄골절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나왔고요. 이 사망한 여성의 알코올 농도는 0.168%가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직전까지 큰 소리로 싸웠던 그 남성이겠죠. 52세 남성 권 씨를 찾아가요. 박 씨 집에서 당시에 함께 살고 있었던 동거남입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사망자가 추락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막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하려는 거를 내가 막다가 막지 못해서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둘이 담배를 피우러 비상계단에 나갔는데 갑자기 박 씨가 돌발 행동을 하려고 했었고 자신이 그거를 말리려다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큰 소리로 싸웠다라는 이야기, 남들이 다 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굳이 숨길 이유는 없잖아요. 겉으로 대충 이제 들어보면 그럴듯한 설명처럼 들리기도 해요. 근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좀 많이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 싶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사고사가 맞냐? 사망 경위를 밝혀야겠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돼요. 탐문을 통해서 뭐 이제 이미 주민들의 목격담은 다 확보를 했고 현장에서는 또 수상한 정황들까지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그 비상계단 난간 밖으로 그러니까 화단 같은 곳에 플라스틱 린스통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요. 담배꽁초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린스통이 뭐냐면 주민들이 비상계단에서 이제 바깥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담배를 좀 피웠나 봐요. 그 담배 재떨이로 쓰던 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수사팀이 권 씨가 진술했던 내용이랑 현장의 상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였을까요? 처음에 권 씨가 그랬죠. 박 씨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려는 거를 말렸을 뿐이다. 위험해서 내가 말리다가 그렇게 된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난간 안쪽 바닥에 있었던 린스통이 밖으로 나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조금 부자연스럽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린스통을 들고 자신의 동거녀를 이렇게 말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뭔가 여기서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비상계단에서?
싸움이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던졌거나 어떤 이유로 던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몸싸움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거의 결론을 내렸어요.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의문은 뭐였냐면 목격자들이 증언했었던 권 씨의 행동이었겠죠. 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여성을 다그쳤다. 그러지 말라는 애원 섞인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이 남성 권 씨의 말대로라면 이런 증언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인근 CCTV를 전부 다 이제 경찰이 수집을 하기 시작하는데 수집한 보람이 있었어요. 이 사건 현장에서 한 82m 정도 떨어진 그 단지 외부에 설치된 CCTV가 있었는데 이 현장을 정말 정면으로 그대로 찍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파트 2층부터 6층까지의 비상계단을 정확하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찍혔을 거 아니에요. 긴장한 상태로 경찰들이 영상을 천천히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이제 뭐 82m, 거의 100m 거리다 보니까 선명하진 않았어요. 저녁 9시면은 이제 어둡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영상을 또 확대하고 거기에 이제 보정 기술까지 써서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CCTV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보다 1분 빠르긴 했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영상에 찍힌 내용이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죠. 영상 속의 모습을 보니까 동거남 권 씨가 했던 주장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망한 박 씨의 뭐 돌발 행동을 막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권 씨가 그 린스통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야. 난간 밖으로. 이거 화가 나서 한 행동이겠죠. 그러더니 박 씨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막 이제 밀어대기 시작해요. 물리적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몸을 숙여서 박 씨를 막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다가 얼마 뒤에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이 되거든요. 박 씨가 몸이 들려서 막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박 씨의 양 발이 권 씨 얼굴까지 올라올 정도로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초 뒤에 박 씨의 다리가 마지막으로 보이면서 화면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박 씨가. 이때 밑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쿵 소리가 난 거고요. 그럼 이후에 권 씨는 뭘 했을까? 난간 아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1분 10초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뒤돌아서 계단으로 6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15초 동안 보였던 권 씨의 행동이에요. 분명히 박 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다리를 내려놓거나 자신의 몸을 조금만 낮추기만 하면 살릴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사고면 어떻게든 박 씨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을 건데 이 영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에요. 누가 봐도. 수사팀이 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권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요. 근데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앞서 말했던 대로 계속 주장을 하다가 경찰이 CCTV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제야 이제 진술을 바꿉니다. 겁만 주려고 했던 건데 몸부림을 치면서 자세가 흐트러졌고 실수로 떨어뜨렸다. 그러다가 법정에서는 또 말을 바꿔요. 마주 본 상태에서 들어 올리다가 힘이 한쪽으로 쏠려서 사고가 났다. 급하게 이제 양쪽 다리를 잡고 끌어올리려고 자신이 노력을 했는데 힘이 빠져서 추락해버렸다. 그러니까 단계마다 말을 본인 유리하게 요리조리 바꾸는 걸 보면은 도저히 그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CCTV에 다 찍혀 있잖아요. 추락 당시 상황이라던가 또 이후에 보였던 권 씨의 행동이라던가 의도적으로 박 씨를 14m 아래로 떨어뜨린 살인이에요. 자, CCTV를 보게 되면은 들어 올린 횟수만 4차례였고요. 이거를 15초 정도씩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거기다가 싸웠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과 그 목격자의 증언, 이 모든 것들이 권 씨의 살인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했냐? 그 동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권 씨는 그냥 52세 남성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그냥 평범합니다. 자녀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 3명을 홀로 키우던 아버지였고요. 일반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자녀들 양육비와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월급을 한 254만 원 정도를 받다가 2019년 들어서는 200만 원 정도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아이 셋을 케어하기에는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200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돈으로 아이들 양육비, 교육비, 그리고 박 씨에게도 매월 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줬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게 2019년 6월부터라서 같이 동거를 하면 생활비를 내야죠. 그것으로 인한 생활비인지 아니면은 뭐 그전부터 지원을 해준 건지 이거는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정기적으로 50만 원씩 받던 거를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가끔씩 입금을 해주는 정도였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사이냐? 2014년 10월에 그 친구 만들기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이후로 되게 오래 사귀었어요. 4년 한 반 이상 정도 교제를 하다가 2017년에 범인 권 씨가 피해자한테 우리 집 근처로 집 사서 이사를 와 이렇게 권유를 한 거죠. 그 피해자분은 당시 용인에서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제안을 받아들이고 11살 아들과 함께 용인에서 청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2019년 5월경에 이 권 씨, 범인 권 씨가 평소처럼 여자친구 박 씨의 집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박 씨와 그 11살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뭐 당연히 둘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집에 전혀 처음 보는 남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가족처럼. 자, 이 남자가 누구였냐? 박 씨가 몰래 만나고 있었던 표 씨라는 남성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 이야기는 범인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표 씨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긴 했습니다. 충격받고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왔더니 박 씨가 쫓아나왔대요. 그러더니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 4월에 어떤 어플을 통해서 이 남성 표 씨를 박 씨가 만나서 사귀기 시작을 했고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한 달가량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주가 지나서 권 씨가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그 박 씨의 집에 찾아와요. 표 씨가 있었거든요. 딱 대면하고 네가 그냥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표 씨가 이제 물러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다. 이걸 좀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박 씨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이냐? 왜 나를 가지고 뭐 포기하네 만에 그런 말을 하냐? 나는 표 씨, 이 사람이랑 같이 살 거니까 네가 물러나라. 권 씨 당신이 물러나라. 이렇게 딱 선을 그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권 씨가 미쳐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박 씨의 집에 찾아가서 막 난동을 부렸고요. 전화를 수십 번 걸고 안 받으면 문자 막 협박 문자 보내고 죽인다 이런 문자 보내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랑 자니까 좋냐. 큰일 치르고 싶었는데 네 아들 때문에 내가 참는다. 평생 너를 잊지 않을 거다.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간다. 완전 집착이죠. 당시에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박 씨 주변에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상대방도 열받을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서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2019년 6월경에 박 씨와 표 씨가 결별을 완전히 하게 돼요. 아마도 이제 권 씨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괴롭히는 거 이것 때문에 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헤어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표 씨가 물러나겠다고 하고 나서도 조금 그 관계를 이어왔었나 봐요. 자, 그렇게 표 씨와 박 씨가 헤어지고 나서 권 씨가 이 기회를 딱 잡은 거죠. 딱 하나의 조건을 걸면서 재결합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 그 전 남자, 표 씨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2019년 6월 중순부터 두 사람이 이 박 씨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권 씨의 말에 의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박 씨가 이제 잠들기 전에 술을 이제 한두 잔 마시는 버릇이 있는데 술에 취하기만 하면 자기한테 막 시비를 걸거나 상대방 약점을 좀 꼬집어서 지적을 하는, 그러니까 자존심을 좀 깎아내리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꺼내지 않기로 했었던 표 씨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7월경에, 그러니까 사건을 며칠 앞둔 시점이죠. 7월경에 두 사람이 박 씨 아들을 데리고 충남 태안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었대요. 겉으로는 그냥 가족의 정말 화목한 여행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식사 자리에서 내장 그 전복을 먹었는데 권 씨가 전복 내장을 이제 본인이 막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박 씨가 표 씨 이야기를 또 꺼낸 거죠. 그 사람은 안 그랬는데 좋은 건 다 나한테 줬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말을 한 거죠. 이때 권 씨가 처음으로 박 씨를 밀어서 매트리스로 넘어뜨렸대요. 뭐 방에서 먹고 있었는지. 이게 첫 폭행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뭐 권 씨의 이야기라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사건 당일이 됐어요.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예요. 2019년 7월 26일 오후에 그날 권 씨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는지 박 씨를 태우고 집 근처 식당으로 가요. 아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고깃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각각 막 2병, 3병 이렇게 되게 많이 마셨었나 봐요. 나중에 부검했을 때 그 피해자 박 씨 몸의 알코올 농도가 0.168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아무튼 이날도 술을 마시면서 슬슬 취하고 권 씨가 이제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내가 이번 달에는 30만 원밖에 못 줄 것 같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권 씨가 바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50만 원을 이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좀 불만스러웠던 거죠. 분위기 안 좋게 그 식사 자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권 씨가 밥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박 씨가 와서 딱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돈 있네. 그러더니 뒤에서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표씨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고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 문제까지 불거지니까 박 씨가 아예 그냥 관계를 끝내버리고 싶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당시 함께 있었던 박 씨의 11살 아들이 그 대화 내용을 직접 듣고 진술한 내용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오후 8시 40분이 됐어요. 자, 두 사람이 아파트로 돌아왔고요. 비상계단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술 취한 박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 자리에 있었던 대화 내용은 다 권 씨의 진술이에요. 표 씨가 보고 싶어 죽겠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박 씨가. 그래서 그만해라.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자신이 바닥에 있던 린스통을 밖으로 집어 던졌다는 거죠. 화나니까 이제 그만해 하면서 집어 던진 건데 권 씨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냈는데도 표 씨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러면서. 결국 권 씨 이성이 그때 딱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박 씨의 허리춤을 잡고 난간 밖으로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박 씨하고 체중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시도에 실패를 하고 나서는 박 씨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립니다. 저도 정확히 그림이 그려지진 않지만 이 난간을 지렛대 삼아서 박 씨를 뒤집어 올리려고 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박 씨가 막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요. 난간에 상체를 지탱하고 몸을 뒤집어서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역부족이었어요. 이미 무게중심이 난간 바깥쪽으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권 씨가 좀 끌어내렸으면 되는 거였는데 분명한 살이죠. 마지막으로 박 씨의 허벅지를 잡고 양 다리를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면서 밀어버린 거예요. 퍽 하는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지면서 모든 게 끝나버렸죠. 그때 시각이 오후 9시 1분이었습니다. 박 씨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이에요. 동거하던 여성이 계속해서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남성의 이야기를 꺼내고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린 것에 분노해서 저지른 범죄. 일단 아들이 직접 본 그 대화 장면 이외에 두 사람이 평소에 대화했던 내용들은 다수, 거의 다 권 씨의 주장이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판 결과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심 재판부는 권 씨의 살해 고의를 명확히 인정해요. 살인죄는 확정적인 살해 의도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근거들로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 근거, 범행 동기가 명확하다. 이제 표시 문제 때문에 권 씨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헤어지자 뭐 경제적으로 비꼬거나 이런 걸 겪고 또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들었을 때 격분을 했잖아요. 범행 동기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극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14m 높이에서의 추락은 그냥 사망이거든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자, 세 번째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였습니다. 4차례나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기를 시도했었고요. 15초라는 시간 동안 정말 구조할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밀어냈었죠. 마지막은 물리적 불가능성입니다. 권 씨 주장대로 검찰에서 재현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신보다 50kg 가벼운 수사관도 들어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2초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처음에 권 씨가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내가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난간 위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올리는 힘이 한쪽으로 쏠리고 또 피해자가 몸을 반대 방향으로 틀면서
다이빙 하듯이 바깥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던진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그걸 떨어뜨리게 된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이제 재현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마주본 상태에서 자신과 비슷한 체구에 5kg 차이밖에 안 났으니까 허리를 잡고 120cm 난간 위로 이렇게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느냐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 못하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수사관이 허리띠까지, 그러니까 들어 올리기 쉽게 허리띠까지 착용을 하고 들어 올릴 때 같이 이렇게 띄워주기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는데. 근데 당시에 피해자 같은 경우는 허리띠가 없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원피스를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바지 입었을 때처럼 뭐 바지춤을 잡아당길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이 몸을 잡아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권 씨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도 못하는 거를 그 상태에서 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징역 13년형이 나옵니다. 우발적 범행을 다소 인정을 해주고 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줬어요. 권 씨와 그 검사 측 모두 항소했는데 기각되면서 최종 13년형으로 확정이 됩니다. 어떤 이유였든 이 11살 아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좀 많이 컸겠지만 이 11살 아들은 엄마와의 마지막 삼겹살 외식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 이후로 영원히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너무나도 긴데 엄마를 아파트 밖으로 밀어버린 살인자는 고작 13년만 살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13년이라는 결과도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피해 상황을 인정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날 저녁 권 씨의 15초간의 선택이 많은 걸 바꿨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 5년을 함께했던 애인의 생명을 앗아갔고요. 어린 아들의 미래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본인 인생도 다 망쳤죠. 이 모든 비극이 진짜 단 몇 초 사이에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게 절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